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무려 1.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완화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곧 있을 FOMC에서 파월이 완화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재무부 옐런 장관은 중소형 은행에 예치한 금액의 전부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FRC를 비롯한 중소형 은행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Q는 26불 가까이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20불대의 매수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200불 가까이 다시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승과 중국에서의 매출 호조를 바탕으로 어제 하루만 8% 가까이 급등해준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160불대에서 매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가 단기기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무디스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Baa3로 올렸고 이는 안정적이고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신용등급의 향상만으로도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신용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수순을 밟은 것일 뿐입니다. 지금 저는 TQ를 950개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는 39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손익과 수익률을 보지 않기 위해 요즘에는 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댓글 중에 계좌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오픈합니다. 저의 포지션은 거의 현금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Q가 베타가 3.5 정도이고 테슬라는 베타가 2.0 정도 되니 베타가 1.5이면 현금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S 베타 투자법은 현금을 절반이나 갖고 있는데 베타가 1 이상인 마법의 투자 공식입니다. 테슬라는 160불대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160불과 170불대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어놓은 선까지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지 더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160불대가 매수의 적기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테슬라 기술적 분석을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은 예전부터 그어놓았던 선인데 처음 갭으로 상승했을 때 저항선이 되었고 이후 조정을 겪을 때 지지선이 된 자리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까지 다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많이 보여드려서 익숙하실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까지 정확하게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차트를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세세하게 보다 보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갭상승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거래량과 이평선 추세와 저항 지지선을 살펴본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매수한 타이밍이 109불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109불에는 직접 매수를 했었고 최근 160불 근처가 왔을 때는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마켓 타이머는 아니지만 언제 사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를 오픈하고 자신있게 트레이딩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멤버십 오셔서 함께 하시죠. 스파이는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400불 근처로 왔습니다. S&P 500이 4천이 저항이 되고 이 저항이 FOMC로 강력하게 뚫린다면 지지로 바뀝니다. 저는 스파이 43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베타를 줄여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은 금융안정대 물가 안정입니다. 인플레는 볼커 시대처럼 제대로 잡지 못해 더 크게 금리 인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압박을 더하면 은행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연준은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금융안정을 보죠. FRA는 은행 간의 돈을 빌리는 3개월 리보금리입니다. OIS는 오버나잇 인덱스 금리로 연준 기준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를 나타낸 표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표가 2008년에는 엄청나게 치솟았었고 코비드 때가 그렇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일에 극도로 치솟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한다 치더라도 스탠스를 긴축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취하면 다시 튀어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연준은 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하고 스탠스를 열어주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선택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락의 길로 접어설지 아니면 랠리를 위한 준비를 할지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금리 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파월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금과 비트코인은 폭등하고 미국의 은행들이 망하면서 신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용으로 세워진 금융 초강대국입니다. 금융이 무너진다면 미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하필 지금 푸틴과 회담을 하는 것도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융위기는 절대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위기가 터져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위기나 다른 위기 형식으로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어야 합니다. 지금 상승은 그저 즐기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